안녕하세요. 새순민의 역사 스토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무용수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발레리나 강수진 씨? 아니면 다른 떠오르는 무용수가 있나요? 오늘의 영상에서는 무용수 최승희 씨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동양의 뭉이라 불렸던 일제강점기 최고의 무용수 최승희 씨는 오늘날 보아도 아름다운 외모와 소름 돋는 무용 작품을 남기고 간 일제강점기 최고의 무용수입니다. 최승희 씨는 1911년 강원도 홍천에서 태어나 어릴 적 서울로 가게 되는데요. 그녀가 16살이 되던 1926년 3월 20일 서울 소공동의 장곡 천정공회당에서 일본 근대무용의 선구자 이시에이 바쿠의 공연을 보고 무용의 매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시에이 바쿠가 서울을 떠나기 전 조선소녀연구생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경성일보에 실었는데 이 광고를 최승희의 오빠 최승희를 보고 최승희에게 보여줍니다. 최승희는 이에 참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일본으로 떠나려 부모님께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반대당했습니다. 그러나 최승희의 끝없는 설득 끝에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결심을 받아들여 허락했죠. 일본으로 떠난 최승희는 이시에이 무용연구소의 재학생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무용 공부를 해 1927년 10월 조선으로 가 서울 우미관 무대에 처음으로 올랐고 그 무대에서는 1년 동안 꾸준히 연습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듬해 1928년 11월 두 번째 공연을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이후 최승희에겐 훌륭한 무용가란 타이틀이 따라붙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최승희는 본인만의 창작 무용을 만들어가려는 거대한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녀는 스승인 이시에게 돌아가서 좀 더 배우고 실력을 갖고 닦아야 했으나 급한 마음에 서둘러 서울에 돌아가 1926년 서울 적선동에 무용연구소를 열어 1930년 무용연구소 사람들과 공회당에서 첫 공연을 선보입니다. 공연장은 많은 인파들로 가득 찼으나 언론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연은 독창성이 부족하고 스승인 이시에이 바쿠의 예술성을 단조로이 모방했다는 평가만 받게 됩니다. 이후 전국을 돌며 공연을 펼쳤지만 수입은 코딱지만 했고 모든 운영이 순조로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녀는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주는 남자인 사회주의자 청년 안필승과 결혼을 하고 이후 안필승은 아내 최승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내의 스승 이시에이 바쿠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안막으로 개명하기까지 합니다. 이후 1932년 그녀의 스승 이시에이 바쿠가 다시 서울에 공연을 왔는데 이때 그녀는 이시에이 바쿠를 만났고 그에게 다시 무용을 배우고 싶어 다시 지도해달라고 간곡히 빌고 빌어 이시에이 바쿠는 그녀를 받아들여 그녀는 일본으로 가서 이시에이 바쿠에게 본격적인 무용 클래스를 다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1934년 그 해는 최승희 그녀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기억될 만한 해였습니다. 그해 10월 도쿄에서 2차례 공연을 진행했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그녀를 보려고
공연장을 가득 메웠고 입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역정을 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그녀는 성공한 무용수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하여 1935년 반도의 무희라는 제목의 최승희 일대기를 그린 영화에 출연하였고 각종 상품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습니다. 또 콜롬비아 레코드사에서 그녀의 단독 앨범을 발매시킵니다. 모두 직접 부른 희귀하고 흥미로운 음반이었죠. 이 중 노래 하나인 이하윤 작사, 이태리 정원입니다. 가사가 세련되었고 너무 예쁜 곡이죠? 여러분도 예쁘답니다. 이후에도 그녀는 4개의 곡을 취입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향수의 무희는 최승희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반도의 무희를 주제가로 그녀의 멋진 모습 뒤에 바쁜 일상 속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슬픈 그녀의 뒷모습이 존재할 것입니다. 향수의 무희는 바로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담은 곡이 아닐까요? 뜬금없이 그녀가 노래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렸을 적 음악학교에 진학할 만큼의 재능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 꿈을 가슴에 남아두었었기에 레코드 취입 제의를 선뜻 받아들인 게 아닐까요? 이후 그녀는 1938년 재즈송을 발표한 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첫 공연을 개최한 후 여러 나라를 돌면서 공연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그녀에게 동양의 무희라는 평론가들의 극찬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최승희의 위상은 명실상부한 세계적의 무용가라는 타이틀에 올랐지만 그녀의 심신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최승희는 그런 몸을 이끌고 일본으로 돌아왔는데 일제는 최승희를 곧바로 끌어내 국지전선 황군 위문 공연에 내몰았습니다. 그녀는 만주와 중국의 화북지역, 조선, 일본 등 130여 회가 넘는 공연을 다녀야 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던 무렵 그녀는 북경에 머물렀다가 귀환 동포들의 행령에 섞여 한국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돌아온 최승희에게는 모진 비난의 화살들만이 돌아옵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따위의 말들로 말이죠. 그녀의 가슴에는 큰 상처가 되었고 1946년 가족들과 월북을 선택해 북한으로 건너갑니다. 북한에서도 그녀의 삶은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로당 계열에 대한 김일성의 숙청바람이 불어 최승희의 일가는 그 풍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승희의 남편 안필승은 철도 노동자로 일하다 죽고 최승희는 혼자 남아 살다가 1969년 생을 마감합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여러 설들이 돌았지만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함경도의 북창수용소 18호실 수감설, 자살설 등 온갖 추측이 돌았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평양의 애국 열사릉에 옮겨졌습니다. 지금은 떠나간 그녀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선 여전히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전설 같은 그녀의 화려한 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 안녕!